저는 이제 도시문박물관 수직정원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수직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 사실 가드닝 활동을 좀 어떤 계획 안에 포함을 시키는 방향에서의 어떤 대응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도시나 서울권의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권에서는 이제 도시 내 열섬 현상, 도시의 사막화, 도시의 바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도심진의 반해서 이제 서울시나 이제 대도시권에서는 충분한 녹지를 이제 확보하는 게 또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지에 대한 확보,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그 이슈가 됐던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게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그 방향성을 하나를 찾은 게 이제 수직정원 기술을 이용한 건물숲, 이 논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이제 하던 차에 이제 이게 현상 공모가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 해법을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대상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미문 박물관, 종로구에 있는 도미문 박물관 마을입니다. 이게 조성되기 전에 이제 현장의 모습이고요. 주로 이 전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직 정원 녹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직 정원 아이디어 공모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일반적인 조경 분야든 아니면 건설 쪽 분야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서울은 추워서 이 수직정원 기술이 안 된다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산에 먼저 시행됐던 부산의 현대미술관 차원을 보면은 서울은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지는 구역들이 많아서 아마 이 생육성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사례나 여러 가지 이제 학술 자료를 좀 검토를 했을 때, 사실 서울이 이제 추워서 안 된다라고 관점을 갖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많다고 봤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서울 도시 안에서의 겨울철 건조 문제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겨울철에는 뭐 눈, 비나 이런 것들이 좀 평상시 다른 계절보다 좀 적게 내리는 이유들도 있고, 또 겨울철 건조한 공기 자체가 차가운 공기가 더 그만큼 건조한 공기를 만든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식재 공간에 대해서 겨울철에는 물을 안 줘도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건조가 가속화되고 식물이 더 이제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더 빈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 건조에 대한 해법들을 찾는 게 어떤 수직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생육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차원이라고 이제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울권에서 했던 수직 정원들이 실패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대부분 수직 정원을 하나의 이제 환경 조형물처럼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식물에 대한 생육성이나 혹은 이것들을 꾸준히 조금 어떤 가꾸는 행위, 이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 봄, 여름철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볼만한 경관이 만들어지는 것만 포커스를 두고 동절기에는 또 방치를 해두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효과가 떨어져서 철거를 하게 되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라기보다는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이도의 유지관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다리차나 이 스카이차의 어떤 고난이도 장비들을 사용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벽면에 뭔가를 포트인으로 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교체가 어렵다라는 그런 방식들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 있는 호텔의 한 구역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벽면 녹화를 야심차게 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조된 조화 잔디, 이런 조화 식물로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 혹은 이 식물에 대한 좀 더
좀 깊이 있는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결여가 돼서 좀 더 편리한 방법 혹은 좀 더 좀 간결한 방법들을 찾다 보니 이렇게 처음에는 식재를 해봤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저희가 생각한 해법은 이 돈유박물관 수직 정원을 하면서 이 앞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해봤을 때 결국은 사람이 좀 더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이런 가드닝 활동을 통해서 이런 수직 정원의 유지 관리성이나 혹은 이게 조화성을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관점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모 제목 자체도 버티컬 가드닝이라고 해서 그 가드닝이라는 그 ing라는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큰 맥락은 이제 뭐 화면에 보시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주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버티컬 가드닝, 수직 정원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좀 차이점을 생각한다면 정원을 가꾸는 거는 보통 말 그대로 지면에서 수평적인 지면에서 이렇게 손길이 닿고 가꾸고 만지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수직으로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좀 더 가까운 벽은 뭐 관리가 되겠지만 좀 더 높은 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만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손길이 안 닿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문화적인 속성으로 본다면은 이 수직 정원, 그러니까 버티컬한 가든이어도 뭔가 터칭, 만질 수 있어야 하고 가꿀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수직 정원에 계속 굉장히 수만 가지나 수만 종의 식물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심겨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육묘하고 키워내는 인큐베이팅한 장소들이 필요하다라고 관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 내용은 이 전면에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전면적인 이 앞면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제안을 했던 사항들에서 전체적으로 이 녹화되는 공간들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컨셉을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한 요소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정원이면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터치able 명명했는데 그러한 장치들이 이 벽면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지금 왼쪽에 있는 캐도크 방식, 그러니까 벽면을 그 수강 계단처럼 캐도크를 다 진입을 해서 만지고 좀 더 가꾸고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이런 방법들을 구현을 하고자 했고요. 혹은 옥상 난간에서 늘어뜨리는 방식, 그 기존 창호 부분에서 이 회전형으로 돌려서 실내로 돌려서 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조물을 제안했는데 이 지금 그림상에서 보시는 엑스표 친 것들은 아마 이제 건축 부분하고 조금 이 얘기들이 조금 의견이 안 되면서 사실 실제 조성에서는 좀 빠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캐도커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아쉽지만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 수직 정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그러니까 뭐 옥상에서 보여주는 방식, 가로 정원, 뭐 온실, 벽면 정원.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들을 좀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게 이 돈유박물관 수직 정원의 사실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타입들이 이 돈유박물관 조성 사업에서 사실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타입을 제시해주고 이런 방식들의 노하우들을 다른 지역구나 다른 동네에 가서 좀 더 유사하게 써볼 수 있는 전시장 같은 성격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수직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재에 대한 저희가 좀 주도 면밀하게 좀 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 국내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다수의 사례들을 봤고요. 첫 번째는 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록성,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갈변하는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그럼 그런 갈변하는 분위기를 좀 적절한 배식이 통해서 이런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갈색으로 변하는 것들이 그게 크게 이런 경관성이나 이런 거에서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상록성과 발변이 되는 식물들이 적절한 조화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점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갈변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완전 갈변되고 마르고 하는 것들이 좀 압도적으로 보여진다 보면은 조금 민원이나 이런 성격의 소지들이 좀 큽니다. 아, 이게 좀 죽은 거 아니냐 하는. 그래서 좀 더 상록성이고 좀 더 이 생존율이 높은 목본성의 식물들을 좀 다수로 심는 걸로 이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식재 기반의 구조물들도 뭐 사실 수직정원의 이 토트 방식이나 어떤 뭐 펠트 방식이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사실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5가지 그리고 뭐 플랜터 방식 또한 뭐 대여섯 가지의 방식들을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의 저희 설계 타입에 좀 맞는 것들을 비교 검토를 해서 사실 가장 최적의 조합들을 좀 찾아서 진행하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좀 식재 기반 구조물에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죠. 관세 및 배수에 대한 시스템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회전을 할 수 있는 창호 시스템을 내달아서 2층에서는 그 실내에서 이 식물을 교체하거나 갈아줄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놓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방식들입니다. 저희가 이 플라스틱 플랜터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구조체를 이제, 이런 관련 업체랑 같이 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유니트 형태로 끼울 수 있는 방식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건조가 더 가속화시키는 거는 바람의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건조를 가속시키는 그 바람을 조금 내풍압을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흔들리거나 처짐의 방식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을 넣었고요. 이 식물 자체의 흙 자체가 일반 노지에서 갖고 와서 이 벽면에 식재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잡초 종자들이 분명히 섞여 있다 보면은 벽면에 식재가 됐을 때 잡초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이런 전략적으로 좀 직접 심는 식물의 종류들은 아무래도 그 일반 흙을 쓰기보다는 상토로 좀 걸러낸 잡초 종자가 섞이지 않은 흙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토트인 방식을 띄우는 방식을 이제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수종에 관해서는 조금 접근 방식이 조금 복잡했던 상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수익정원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의 수중을 선정을 할 때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 전에 연구 용역으로 이런 수직정원의 수종 연구나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토대로 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생육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한 사항,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과연 이런 대단위 면적이나 혹은 이것들이 보급됐을 때 실제 적용 가능한 수종들의 수급 여부들까지 좀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유효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 수종들이 정말 이 도시내 공간에서 잘 살 수 있는 부분들이냐를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좀 주요 종들을 지금 선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록 목포성을 사실 50% 이상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상록 건굴성 지피류 그리고 일부 한 10% 정도는 그 계절성을 띤 초화들, 그러니까 그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실히 계절마다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빛에 대한 부분, 내건성, 내공해성, 내한성에 대한 부분 쭉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가장 좀 적정한 것들을 찾고자 했고요. 물론 지금 저 오른쪽 편에 보시는 이제 최저기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 최저기온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식물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자생에서 사는 종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뭐 영하 3, 4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워서 죽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말라 죽는다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수정을 추려서 설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의 어떤 지피르의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이제 실제 적용 가능한 시장 조사랑 업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육묘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답사를 다니면서 좀 파악을 했을 때 벽면에 바로 어린 식물을 하기에는 조금 견디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육묘를 하는 방식들이 좀 더 중요하고요. 벽면에 식재가 됐을 때 시기에 대한 시공 시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그러니까 바로 식재가 어떤 벽면 녹화의 어떤 식재가 바로 시행이 되고 바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그만큼 하자율이 높아지는 상황들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게 혹자는 이게 식물의 뿌리, 목본을 썼을 때 식물의 뿌리 부위죠. 심근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벽면의 어떤 외벽에 가해지는 어떤 뭐 크랙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사안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 이제 소나무나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소나무의 뿌리가 이게 벽면을 쭉 들어가는 방식을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이제 분재처럼 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식물의 포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소한의 생육 형태로만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검토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사실 그 공사가 되기 한 6, 7개월 전에 시험 재배를 해보고 사실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떤 실제 벽면에 해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들을 해본 결과들을 가장 추려서 이때 시험 재배해보고 이제 모니터링 해본 결과에서 아까 추렸던 리스트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취약성을 갖고 있다라는 수준들을 이제 제외를 하는 방식을 이제 취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돈일문 박물관 마을의 모습이고요. 가을께 이제 준공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벽면에 이제 최대한 어떤 그 규칙적인 패턴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패턴, 식생 패턴을 좀 보여주고자 해서 식재 배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돈일박물관 마을에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온실을 건축을 이제 제안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육묘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수업들을 아카데미를 열 수 있는 장소로서 이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만들어진 모습들의 사진입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가 계획을 제안했던 어떤 CG의 모습에서 실제 만들어진 모습.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실제 좀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자, 벽면 녹화의 방식을. 그래서 로테이팅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전하는 플랜터의 방식을 기존의 이제 창호 부분만 뜯어낸다 하면은 그 창호의 구조를 견딜 수 있는 무게로 한정을 지어서 이런 회전형 플랜터를 하고 지금 오른쪽에 이제 도면에 보시다시피 그 회전형 플랜터의 프레임 자체에서 이제 관수 시설이죠. 조금 속도 미스트 내주시길 관수라든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이제 회전하는 모습에 그래서 안쪽으로 비틀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돌려서 어떤 이 경관성들을 지금 유리벽처럼 보이게 했다가 말 그대로 식물로 면을 돌렸다가 하는 방식들을 이제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수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실제 서울 도심권 안에 이제 이런 벽면 녹화나 이런 부분 한 부분에서 이 도시의 매연과 분실 때문에 이 잎이 분진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연면 관수가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록 목본성에 대한 식물들은 대부분 침엽수들이 많이 있는데 겨울철에 그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면 관수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면 관수를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미스트 관수를 저희가 제안했고요. 미스트 관수랑 점적 관수랑 이제 혼용해서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경관적으로 처리한 부분들도 이제 제안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은 사실 이 가드너에 대한 활용입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나 혹은 이런 활동 유지 관리에 대한 주체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그런 노하우나 실무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라고 한 게 저희 사업의 사실은 근무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제출에. 근데 다만 이게 이런 수직 정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 건설공사로 인식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유지 관리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좀 등한시되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수행 계획에 대한 프로그램 이 순서들을 제안을 할 때 반드시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했지만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공사에 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저 흰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등나무나 이런 부분에 에스펠리어 방식을 취하자라고 해서 이제 축제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가드너들이 어떤 손길이 필요해서 이제 계속 갖고 나가면서 형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 발주의 어떤 건설공사 방식을 취하다 보니 그냥 심고 끝나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어 전체적인 부분에서 역시 그래서 시스템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죠. 말 그대로 이 가드너잉을 활동하는 가드너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되지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유지가 되거나 좀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 모든 건설공사에서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걸 통계에 예측해서 짜임새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좀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이런 식물에 관한 부분들은 좀 더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시스템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저 기사 패첩처럼 사실 온난화 여파의 이상 기후가 빈발하고 역대의 폭염, 뭐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런 역대 기록갱신의 어떤 기사들을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 통계만으로 이런 얘기를 다 해소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좀 더 가드너들의 가드닝 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사업 수직 정원이라는 얘기를 할 때 건설 사업보다는 문화 사업이라는 관점으로 사실 접근을 하자는 게 저희의 제안이었고요. 그래서 적용 디자인 자체도 이런 기후 변화들이 계속 조금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들 때문에 좀 더 하드웨어만 먼저 만들어 놓고 방치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이 조경가들이 제시하고 좀 더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조경가의 역할로서의 좀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드닝 조직 체제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경가 한 명 혹은 설계가 한 명이 제시한 아이디어의 어떤 체계보다 점점 이 시간이 누적돼서 노하우가 쌓이고 그 내용들이 좀 더 나중에 좀 더 유지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를 또 만들 때 그 경험치들이나 혹은 조금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더 이렇게 배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수직 정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이 기후에 대응할 수 있다면은 이 가드너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의 관점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